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죄송스럽네요. 이게 오해를 또 부르게 좀 쓴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청라 EQE 폭발 화재, 그걸 화재라고 하기보다 폭발이라고 해야죠. 그 폭발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BSA를 이따구로 설계하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파라시스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 무슨 배터리를 넣어도 터져요. 그건 이거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배터리 분량이 아니고요, 저 구조에다가는 무슨 배터리를 넣어도 저렇게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만 이슈다, 미국이나 뭐 그런 데서 제가 본 적이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게 한국에서만 이슈다라고 주장을 하는, 심지어 본인이 조금 그래도 전기차를 생각한다는 건 소비 여력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뭐랄까요, 산업 그리고 환경, 뭐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한 의식도 있는 사람일 텐데 왜 앞에 테슬라라는 세 글자만 들어가면 머저리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이게 한국에서만 이슈라고요? 자, 제가 구글에다가요, 테슬라 BMS A079 레딧이라고 친 거예요. 캡처를 가져와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밑에 페이지가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5개월 전, 11개월 전, 10개월 전, 뭐 저 더 내려보면 1년 전, 뭐 2년 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레딧에는, 북미 사람들 레딧을 많이 쓰니까 레딧에는 수도 없이 올라왔던 이슈입니다. 왜 자꾸 한국에서만 이슈가 되고 미국에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네가 영어 단어 두 단어조차 모르는 파크 대가리라서 그렇다. 내가 볼 땐 구글에서 이것만 쳐도 끝없이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요, 배터리 분량이 아니고 그냥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파나소닉 NCA 배터리만 문제다, LG 거는 괜찮다더라. 아닙니다. 제조사나 양극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파나소닉이나 LG가 LG 것도 나와요. 뭐 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셀의 어떤 내구로 인해서 덜 할 수 있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OTA로 A079 에러가 개선이 된다고요?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속일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2012년 당시 테슬라 모델 S의 저 발표를 보고 대한민국의 당시의 관련 유관이라고 하면요, 그때 그 ESS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인버터 산업 중소기업들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뭐 LG, 삼성 비롯해가지고 중소기업들하고 굉장히 산학연이 정말 잘 되는 시기였어요. 2012년, 13년, 14년까지. 이때 연구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연구하셨던 분들은요, 저거 다 문제 있다 그랬어요. 저렇게 만들면 잣된다. 하지만 테슬라는 만들었지. 그러면서 그걸 혁신이라고. 이상해. 그 경험 있고 커리어가 있는 유관 연구원들이 볼 때 저거는 아무리 봐도 바보짓인데 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이들은 그걸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상하죠. 그때도 되게 이상했는데 지금도 이상해요. 지금은 더 이상해요. 그래서 왜 설계가 잘못됐냐, 애초에 전기차용 배터리가 아니라고. 이거는 태생적으로 전기차용이 아니에요. 전동공구예요. 전동공구용. 그래서 내부 저항이 높고 열화에 취약하죠. 왜냐면 구조적으로 이걸 말아버리니까 거기에, 여러분 도선이요, 직진이 아니고 꺾임만 생겨도 거기에서 저항이 발생해요. 근데 쟤는 계속해서 말아버렸죠. 직선이 아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셀이 조립되니까 제품당 분량률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보편적인 원통형 셀의 분량률을 가지고 대비를 했을 때 테슬라와 EGMP의 셀 구성으로 비교를 하면 테슬라가 EGMP 차량 대비 대략적으로 100배의 분량률이 나온다. 그 다음이 일단 열 전도도 문제고요. 셀 고정 구조도 문제예요. 그리고 열 전도도 문제인데,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그래서 유플로우가 뭐냐? 냉각을 해야 되겠는데 냉각수를 이 플랫한 이 케이블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흐르게 하자. 그러면 이 1890이라는 게 이렇게 기니까 그 긴 면적을 최대한 붙어가도록 하자 하고 만든 게 요런 거죠. 지금 요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유플로우 그 쿨링 채널이거든요. 요거예요. 요거가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런 뭐라고 하죠, 이거를 실리콘 발포제 같은 거를 이렇게 충진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자,
그전에도 문제를 삼았죠. 원래 이게 제대로 배터리 셀이 결합이 되려면요. 일반적으로 버스바를 사용하거나, 그렇죠? UGMP 같은 경우는 버스바로 체결이 되죠. 그리고 전동공구 같은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전동공구 배터리팩 같은 거 보셔도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전동공구 배터리팩 같은 거 뜯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일라나? 예. 니켈 플레이트에 스판 용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와이어 웰딩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전력선이 아니고 얘는 모니터링 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조물 있고 니켈 플레이트에 스팟이 되어 있으니까 이 플레이트가 이 비틀림 힘을 잡아주죠. 이 구조물과 플레이트가. 근데 테슬라의 이 배터리 팩을 보시면 그냥 다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예요. 와이어 웰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발포제를 제외하고는 얘를 잡아주는 요 밑에 고정 홈 정도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런 홀더로 꽉 끼워서 니켈 플레이트가 스판 용접이 된 위치에서 비틀림 힘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원통형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갭이 생겨. 원통이니까 당연히 갭이 생기지. 이 갭을 채운 거야. 채우니까 문제가 뭐냐 여러분. 실리콘이나 저런 발포제들은요. 열 전도가 낮겠죠. 쿨링 시스템은. 그러니까 열 전도가 좋아야 되는 거야. 반대로 화재에 강하게 하려면 열 전도가 안 좋아야 돼. 그러면 너 자체의 열은 어떻게 해소할 건데 했을 때 열 해소가 안 돼. 유플로우를 넣어봤자 유플로우는 지금 보시면 모든 배터리의 최정면에 직접 닿는 게 아니에요. 이 발포제를 통해서 닿는다고. 그럼 얘의 열 전도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쿨링이야. 실제로 유효하지 않은 쿨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뭐예요? 얘 셀이 부하가 걸렸을 때 혹은 회생제동을 할 때 안에서 열을 먹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열을 먹었을 때 열을 식힐 수 있는 구조가 유효하지 않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슈퍼차저에서도 속도가 늦죠. 왜? 항상 봤었죠. 열이 오르기 전까지 일단 때려 넣은 다음 열이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열 제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류량을 계속 줄이기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이 설계 문제인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일단 병렬 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셀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인데 병렬 셀이 많다는 게 특히 중요한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셀 모니터링이라는 게요. 구조적으로 셀 전압을 측정합니다. 직렬 전압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요. 전류는 왜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 되냐면 전류량은요. 전류가 이동할 때, 즉 부하가 되거나 충전이 될 때의 자속을 통해서 전류를 유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C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Cn의 N개수가 많아질수록 특정 커패시터 낱개에 대한 상태 측정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봐봐 여기 C가 C1 플러스 C2일 때는 이 C가 1000mAh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C1과 C2는 각각 500mAh겠죠. 그럼 셀 한 개가 C의 2분의 1, 즉 50%니까 C1이나 C2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러면 병렬 C의 총합에서 다른 병렬 C보다 전압 변동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겠지. 그죠? 전압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겠지. 캐패시턴스가 절반밖에 안 되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병렬 연결을 했더라도 이 셀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C가 한 46개 병렬이 됐다. 실제로 테슬라가 30몇 개, 40몇 개, 이렇게 46개예요. 롱레인지 버전이. 여기서 만약에 C1이, 즉 C가 46개 병렬 중에 하나가 죽었어. 하나가 죽었으면 46분의 1이잖아. 그럼 2.173. 몇몇몇 이렇게 나가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이것만 봐도 지금 차이가 50% 차이랑 2.173% 차이랑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더 심각한 게 뭐냐? 전압을 잰다 그랬잖아요. BMS에서는 각 셀 모니터링을 4.16V부터 2.5V까지로 재요. 그럼 1.66V의 구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중에 2.173%면 0.036V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테슬라의 구조에서는 병렬 셀 하나가 죽었을 때 이게 문제 셀을 알기가 어려워. 그리고 병렬 셀 하나가 죽었을 때 당장에는 이상이 없어요. 당신의 배터리는 이미 마탱이가 갔지만 겉으로 보기엔 마탱이가 간 걸로 안 보여. 하지만 이상하게 요새 주행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 날씨 탓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의 테슬라는 이미
병렬 셀 중에 하나가 마탱이가 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CID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자동차 리뷰판에서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의 CID, Current Interrupt Device라고 하죠. 이거를 제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죠. 2년 반 전인 거야. 이게 뭐냐면요. 뭔가의 이상 상태로 내부에 가스가 차면 파우치 같은 경우는 부풀잖아요. 이걸 우리가 스웰링이라 그러는데 이 원통형 같은 경우는 부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작용을 해서 새어나갈 수 있도록 중심부가 팽창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 상태 어느 정도 스웰링이 생겨서 CID, 즉 Current Interrupt Device가 작동한 상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압력으로 인해서 요 내부 탭이 톡 떨어져요. 내부 탭이 톡 떨어지니까 얘는 더 이상 요 플러스 탭이 요 위에 와이어 웰딩이 돼 있더라도 얘가 플러스랑 붙어 있어요. 내부에서 안 붙어 있어요. 양극재랑 음극재랑 플러스 탭이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배터리가 죽은 거랑 똑같은 상태가 돼.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뭐 일부 주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BSA가 구조적의 이유로 이게 작동해요. 테슬라의 BSA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열화 문제, 그러니까 뭐 외부로 인한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합체로서의 이 결합이 약하고, 그리고 이 열 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셀에서 발생한 열을 제대로 빼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CID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작동해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돼서 작동한 것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원인이 아니라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론적인 얘기를 자꾸 CID가 원인처럼 얘기하는 일부 주장이 있던데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CID가 작동하게 되는 원인을 갖고 있는 거지 CID가 작동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인과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끔 뭐 고치거나 뭐 할 때도 퓨즈 얘기하는 사람도 꼭 있잖아. 그러니까 퓨즈는 결과론적인 거야. 퓨즈가 끊어져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퓨즈가 끊어진 건데 퓨즈가 끊어졌으니까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 하지만 그거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얘기한 것이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